교과서 78쪽에서 79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소제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소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 자, 이거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 이거에서 나오는 황상을 말하는 것이죠. 황상. 자, 황상을 위한 가르침. 자, 황상에 대해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황상은 강진고을의 아전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어풀이 가보면은 자,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하에 속한 구시라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아전은 낮은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낮은 벼슬아치. 자, 황상은 낮은 벼슬아치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 자,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 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실학자, 대표적인 실학자. 자, 다산 정약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산 정약용. 자, 다산 정약용이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약용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자, 무엇을 내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주막집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직접 그곳을 찾아가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내쳐 보겠습니다. 자, 단어풀이 보겠습니다. 줄곧 한결같이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단어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줄곧 한결같이 찾아가서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는 그 내용이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황상이라고 하는 소녀는 굉장히 자신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황상의 성격을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성격이다. 자, 이 말은 좀 자신이 부족한 점을 아니까 좀 겸손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겸손한 성격. 잔뜩 주눅든 소년에게 다사는 길을 북돋워준다.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길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제자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북돋워주는 내용입니다.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 생각하고 총명하다 생각한 데서 생긴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게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죠.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박하다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느낌이죠.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단어풀이 확인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귀를 잘 알아듣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자, 다산이 말했던 어떤 문제적인 그런 행동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라고 있습니다.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자, 구멍을 뚫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황상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혹한 것을 미혹한 것. 자, 우리 단어풀이 갑니다.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미혹한 것을 여기서는 미혹하다는 것이 황상을 의미하겠죠.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고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라는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 두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온 이 다산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삼근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근계. 자, 세 번 부지런하라는 그런 가르침. 자, 정약용의 삼근계 이렇게 나오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삼근계의 내용을 자, 첫째, 외우는데 민첩하면 그 패단이 소홀한 데 있다. 둘째, 글짓기에 날래면 그 패단이 가벼운 데 있다.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그 패단은 거친 데 있다. 둔한데도 뚫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지고 막힌 것을 트게 하는 자는 그 흐름이 성대해진다.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해야 한다. 틔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부지런해야 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자, 3번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삼근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삼근계. 내가 어떻게 부지런해야 할까?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79쪽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질문에 답을 찾는 활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질문 3번째 답을 찾아보면 자, 질문 3번째는 자,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황상은
다산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용기를 내서 스스로 주막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도전. 그런데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습니까? 자, 사람이 무언가 도전을 했을 때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가 있더라도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알게 된 점. 자, 민첩하고 총명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다사는 문제가 생긴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민첩하고 총명한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사는 민첩하고 총명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아니라. 자, A가 아니라 B다 라고 말했을 때는 A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B를 강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둔하고 미혹하더라도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보겠습니다. 둔한 끝으로부터 큰 구멍이 뚫릴 게다 라는 다산의 말은 자, 그 과정은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까지 추론을 해본다면 다산은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제자를 얻었고 황상은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생각이 깊은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만남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날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기의 목적이 달라지면 질문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다산 정리학용의 일대기를 조사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대기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일대기라는 단어는 그 한 인물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일대기적인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일대기를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산이 강진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정약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면 다산이 강진으로 간 이유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약용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자,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학자고 실학자다. 자, 다산 정약용의 그 유명한 책으로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여유당 전서 등의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자, 다산 정약용은 정조시대의 문신으로 있었는데 자,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으로 인해서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정약용은 천주교를 서학으로 인식하고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정약용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가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는데 이 천주교에 대한 것이 성리학적인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를 공부했다는 그런 이유로 굉장히 괴롭힘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전라도 강진까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대학원으로 간 이유는 자, 천주교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신유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장기를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을 읽는 목적이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려는 목적일 때 이런 거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이라면 내 자질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상상은 자신의 불안하고 뻔뻔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을 솔직하게 말해서 스승님에게 좋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민을 상대방, 선생님이나 상담하는 사람, 선생님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가사는 항상이 부끄러운 만큼 신중한 상태가 고려해서 공부를 주저하는 항상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 그곳에 그 자산 정리학의 행동을 통한 이런 내용들을 그곳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모르는 단어들을